오늘은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변호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재판 이혼 전에 결과부터 판결의 과정을 2년에 거쳐서 직접 경험을 했고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덕분에 제가 원하는 이혼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는 그 소송 기간 동안에도 훨씬 더 삶을 잘 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혼에 대해서 저도 예전에 궁금했던 것들 다 알려드릴게요. 저는 변호사는 아니기 때문에 각 상황에 맞는 법률적 판단은 변호사분들께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하지만 소송의 당사자로서 변호사분들은 오히려 알 수 없는 직접 경험한 꿀팁이니까 이혼 선배의 경험을 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혼을 결심하고 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 변호사를 찾아가는 건데요. 사실 그보다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이혼을 원하는가를 가슴에 손을 올리고 나에게 깊이 물어보는 겁니다. 이혼은 결혼 생활을 끝내는 법적 결과입니다. 절대로 상대방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상대방이 붙잡을지 달라질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 이혼하자라는 말을 꺼내지 마세요. 그 순간부터 이혼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감정을 압박하는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방식은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협박으로 받아들이거나 방어적으로 변하고 진심 어린 대화는 사라집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잠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도 그것이 이 상황을 잠시 모면하기 위한 것인지 진짜 변화인지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고통을 피해서 다른 방법으로 회피하고 싶은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배우자가 사과를 하거나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면서 변화를 약속하는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실제로 그 말을 믿고 소송을 취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결심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저는 이혼 의사가 1에서 10 사이에 있다면 인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변화를 약속해도 그것에 대한 기대가 거의 남아있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감정이 아니라 내 기준을 가지고 충분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혼은 내 인생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녀가 있다면 아이들의 삶과 미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순간의 감정이나 죄책감, 회유에 흔들리기보다 내가 왜 이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분명한 기준을 먼저 세우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변호사 사무실에 갈 일이 많진 않잖아요. 유튜브나 TV에서는 변호사를 많이 보지만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내 일을 해결하기 위한 대상으로 만나는 건 대부분 처음이다 보니까 긴장이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치만 우리가 죄지어서 가는 거 아니니까 어깨 펴고 당당하게 가세요.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돈 내는 의뢰인이고 그들은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안하는데 자꾸 눈치가 보이거나 위축되는 느낌이 좀 들게 한다면 다른 변호사를 찾으세요.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용감하지만 또 쫄봅니다. 그래서 사무실 들어가기 전에 이랬던 것 같아요. 어깨를 이렇게 쫙 펴고 몸도 좀 털어주고 그리고 저는 제 자신한테 이런 말을 해줬어요. 나는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 내가 말하는 내용들은 다 정확하게 전달이 될 것이고 나는 매우 용기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나로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 그러니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요. 이게 좀 웃기고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요. 저는 내가 나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해주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결국 내가 믿는 진실 그리고 현실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가기 전에 이런 마인드셋 꼭 하고 가세요. 최소 3군데 이상 가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가보면 내 사건에 대해서 좀 빠르게 캐치링을 잘하고 성의껏 반응하는 변호사가 보이고 또 이것이 계약전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또 여러분이 말할 때 또 전달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경청을 하고 내가 말을 할 때 편안한 느낌이 드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복기하면서 상담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 상담을 가다 보면은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정해야 하는지 친권, 양육권,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고 위자료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거든요. 주로 이혼에서 다투는 항목들이 정해져 있어서 비슷비슷한 걸 물어보니까 꼭 유료가 아니라 무료 상담인 곳도 있으니까 찾아서 연습 삼아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처음에 갔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아니면 잘해주겠다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괜히 위축이 돼서 아직 나는 결정이 끝나지 않았는데 바로 이렇게 계약을 하거나 이러지진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차 영업하는 매장에서 시승했다고 반드시 바로 그 차를 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변호사분들도 이 상담하는 것도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기억을 하시고 조금 자신감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가기 전에 내가 원하는 이혼의 목표에 대해서 분명히 정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음식점에 가면 메뉴판에서 내가 원하는 메뉴를 정확하게 말해야지 원하는 음식이 나오죠.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할수록 그 방향으로 준비하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최소 5대5, 6대4 어느 정도를 원하는지 친권과 양육권 확보가 반드시 나는 중요하다. 위자료를 나는 청구할 것이고 얼마 정도를 원한다. 면접교섭은 어떤 방식으로 대략 진행을 할 것이다. 이런 목표들이 구체적일수록 변호사와의 상담도 훨씬 효율적이고 재판과
과정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이 분명한 사람일수록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재판 결과가 모두 이루어지진 않을 수 있겠지만, 변호사님과 얘기를 해서 세부사항의 조율은 필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분들도 내 의사에 맞추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원하는 선, 나는 이것은 최소한, 아니면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억은 생각보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갈등을 겪거나 큰 충격을 받은 사건은 내 기억 속에서 왜곡되거나 순서가 바뀌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감정으로 기억하지 말고 사실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언제 처음 만났는지, 언제 동거를 했는지, 혼인신고는 언제 했는지, 결혼식이 언제였는지, 별거를 시작한 날짜,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부터 정리를 해보세요. 어차피 이혼소송이 진행이 되면 진술서 쓸 때 작성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흩어져 있던 기억이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물론 이 사건들을 돌이켜본다는 게 참 지우고 싶은 과거고 또 괴롭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새로운 변화가 올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변호사도 사건을 처음 상담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이 사건들의 타임라인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어떤 정황이 있었는지, 어떤 증거가 부족한지,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질 수 있지만 사실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혼을 준비한다는 것이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내 삶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과정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싸우는 거나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실관계들을 증거와 함께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내가 제출한 자료를 법적으로 정리해주는 사람이지 없는 사실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증거는 시간이 지나기 전에 미리미리 모아둘 수 있으면 좋고요. 그게 아니어도 부족한 부분들은 예를 들어 폭언이나 폭행이 있었던 날짜, 그것에 대한 기록, 또 외도가 의심되거나 확인된 시점, 경찰 신고나 상담을 받은 날짜, 병원의 진료 기록이나 그 내용, 각서를 작성한 시점, 문자나 녹취가 남아있는 날짜나 그 증거들, 뒤늦게라도 수집할 수 있는 증거들은 모으는 것이 좋고요. 직접적인 녹음이나 문자가 물론 가장 좋지만 없다면 상담 기록이나 진료 기록, 일기, 사건이 발생한 날짜를 정리한 메모, 그리고 또 배우자가 인정한 각서까지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막말과 폭언을 가지고 상대방의 위자료를 청구를 했었는데요. 이것이 법적으로 인정이 되려면 30분 연속으로 이런 욕이 녹음된 그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수집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상대방이 이런 막말이나 폭언에 대해서 인정하고 각서를 쓴 것, 그리고 결혼 후부터 있었던 막말과 폭언을 어떤 말을 했고 실제로 그거를 번호로 다 리스트화해서 제가 쭉 적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100 몇십 개의 경험했던 것을 적어서 함께 제출을 했어요. 나중에는 결국 위자료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증거들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어필하려는 성의를 보이는 것이 그 진심은 닿게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사소해 보였던 기록들이 재판에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내가 주장한 내용을 어떻게 타당한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서 준비를 하세요. 이혼 소송에 대한 계약을 할 때 수임료가 통상 500에서 700, 이제 부가세 포함 550에서 770입니다. 수수료는 전체 지급받는 금액의 5%에서 7% 정도를 받고 있는데요. 저는 5% 정도로 진행을 했어요. 200, 300 이렇게 낮게 부르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제 이혼 사건인 경우에는 친권 양육권에 대한 부분, 재산 분할에 대한 것, 또 만약에 외도 같은 경우에는 제3자도 껴있기 때문에 더 복잡한 사건인 경우에는 진행건별로 100만원, 200만원을 붙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너무 싼 경우에는 그때그때 맞춰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고 관리를 제대로 안 해주시는 변호사님들도 저는 봤거든요. 너무 가격이 저렴하다 그러면 한번 잘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나서 재산분할 금액을 가지고 이제 수수료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낮출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수수료 지급 방식도 내가 한 번에 다 내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분할로 하겠다, 아니면 일시불로 내가 이렇게 지급을 드릴 테니까 대신 수수료율을 조금 낮춰서 이렇게 해주시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약간 딜을 이 계약하는 순간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 돼서 얘기를 하면 미리 협의를 하고 계약을 진행을 하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혼 비용은 변호사 비용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비용이 뭐 엄청 큰 재산 분할만큼 큰 규모는 아니지만 적게는 몇십에서 몇백 정도의 부대 비용이 함께 발생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재산 분할 대상에 건물이나 토지가 있으면 감정 절차가 진행이 되고 그에 따라서 감정 비용도 같이 발생이 되거든요. 또 녹취 파일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서 이런 속기록을 작성을 하면 속기 비용이 들어갑니다. 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어서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을 한다면 등록 면허세나 송달료 같은 이런 행정 비용도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정도 추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혼 소송은 변호사 선임 비용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건 내용에 따라서 다양한 부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예산에서 몇백 정도의 예비금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소송 기간 역시 또 앞에서 말했던 비용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보통 재판 이혼의 경우 우리가 짧으면 8개월, 길면 2년에서 3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 이혼을 준비할 때 같이 준비해야 될 것이 증거 수집과 동시에 최장 3년까지를 버틸 수 있는 현금 흐름입니다.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부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이 결국 돈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그냥 재산 다 포기할 테니까 뭐 이혼만 해줘 라든지 이렇게 생활이 막막해질수록 상대방의 회유나 불리한 제안을 그냥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리고 한번 협의하거나 법원에서 결정된 내용은 나중에 다시 바꾸기가 항소를 하시더라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은 감정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경제적인 버팀목이 있어야지 내가 지키고 싶었던 것들에 대해서 끝까지 내 권리를 지킬 수가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혼 소송을 시작을 하면 빨리 끝나겠지 희망적으로 막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재산 분할을 다투는 과정이 있고 또 자녀가 있다면 가사조사도 여러 차례 진행이 되거든요. 저의 경우에는 가사조사를 3번 정도 했고 한 번의 조정 절차를 거쳤고 또 임시 양육자 지정 그리고 여러 번의 변론 기일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통상 또 3개월에 한 번 정도가 진행이 되고 거기에다가 막판에는 법원에서 인사 이동으로 저희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담당 판사님이 변경되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필수로 내야 되는 이런 법원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자꾸 미루면서 재판이 지연되거나 이런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 이런 과정을 모두 거치면서 재판 이혼이 마무리되기까지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꼭 말씀을 드립니다. 이혼을 준비할 때 내가 앞으로 최소한 필요한 고정 금액이 얼만데 최장 3년 정도까지 현금 흐름을 먼저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그 돈이 다 실제로 마련돼 있지 않더라도요. 그것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따로 비상금을 만들어 두는 것도 좋겠죠. 또 양육비나 부양비 제대로 제때 지급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상황에서도 월세와 생활비는 어떻게 감당할 건지 아이는 어떻게 양육하실 건지를 현실적으로 계산을 다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막상 그렇게 계산해서 이 숫자가 눈에 보이는 수치로 현실화가 되면 내가 생각했던 이 막연한 두려움들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혼은 판결이 나는 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긴 시간을 버텨내고 또 그 이후에도 이어지는 삶이거든요. 소송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거겠죠.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내 삶과 또 아이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이런 경제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끝까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야말로 많은 분들이 가장 놓치고 있고 또 가장 두려워하는 이혼 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존엄성 지키기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이고 매달 들어가는 고정 비용이나 현금 흐름 계획은 어떻게 마련하고 새로운 살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과 자금,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를 엑셀 파일로도 정리해서 이걸 하나씩 수행하면서 이 시기를 좀 보낼 수가 있었거든요. 혼자서 준비하기 어렵다면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고정 댓글에 있는 무료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이미 이혼을 결심하신 분들은 체계적인 이혼 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심리적, 경제적 코칭을 받고 계시고 아직 이혼을 결정하지 못한 분들은 나를 회복하고 돌아보는 과정을 코칭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